도끼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, 제가 다른 사람보다 무기를 진짜 많이 다뤄봤어요. 많이 만져봤거든요, 무기를.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,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로잉 나이프로 갔다가 스로잉 나이프 말고 이제 다른 도구들을 애들이 막 시키기 시작해요. 나한테 와가지고 형 혹시 그 조커가 쓴 나이프도 구하실 수 있나요? 막 이러면 다음번에 마켓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. 그러면 이제 나 존나 이제 쫄래쫄래 가가지고 거기서 아저씨 이거 있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고, 그래서 이제 파는 물품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는 물품의 단가도 당연히 올라가지. 근데 그러다가 이게 암거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. 여러 명이 같이 하거든.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, 저한테 처음에 젓가락 던지기를 알려줬던 형이 또라이예요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은 또라이가 맞아. 그래서 요 형이 내가 장사를 잘하니까 이제 족같은 거지, 자기 입장에서는. 아니 내가 훌륭한 무기업자를 만들어줬더니 이 새끼가 형의 인기를 말이야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솔직히 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, 이 새끼가 자꾸 새로운 걸 사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스로잉 나이프만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놀고 행복하게 살 텐데, 그 형이 자꾸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. 니네는 이런 거 없지? 막 이러면서 너클도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호잉 형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이제 나도 그 형을 자꾸 보고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내가 들여와야 이게 되는구나.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무기의 끝이 내가 봤을 때는 도끼거든요. 도끼가 진짜 무기의 끝이야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무기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는 칼이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칼은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. 지금 당장 나한테 칼 쥐어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앞에 데려다 놔도 못 찔러요. 왜냐하면 칼로 조금만 베어도 아프잖아.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절대 못 찔러요.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도구가 오히려 더 위험해. 예를 들어 야구바따 같은 거 있으면 뭐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, 여러분 확률적으로 야구바따로 사람을 한 대 때렸을 때 죽을 확률하고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죽을 확률하고 야구바따가 훨씬 더 죽을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화가 나가지고 뭐 옆에 있는 물병을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누가 거기에 맞은 거야. 근데 죽었네? 보통 이런 식으로 죽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높아요. 특히 이제 둔기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걸로 뭘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확 휘둘렀는데 잘못 맞으면 그냥 그걸로 죽는 거예요. 굉장히 위험한 거죠. 근데 솔직히 젓가락, 스로잉 나이프까지는 이제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범주예요. 아니 뭐 애기들이 요즘은 저런 거 갖고 노나보다 이러고 수원에 닌자가 많구나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, 이제 요 형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야. 나를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이 도끼를 산 거예요. 여러분, 도끼부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를 한참 넘어간 거야. 도끼는 진짜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도끼가 6만 원이었어요. 제가 기억하기로 그 마켓에서 사오는 그 도끼의 가격이 6만 원인데 6만 원이면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.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도끼를 자꾸 던지는데, 근데 도끼는 여러분 진짜 위험했어. 왜냐면 도끼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 던져서 나무에 안 박혀서 튀어도 진짜 존나 위험해요. 왜냐면 솔직히 젓가락이나 스로잉 나이프 같은 경우도 맞으면 큰일 날 수 있지만, 도끼는 많이 위험해. 상상의 범주를 많이 넘어가요.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터지고 손을 떼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, 제가 하나를 들여오니까 이제 그 도끼를 탐내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걸 탐내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이 자꾸 막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. 설날 이후에 그 친구가 이제 용돈으로 주머니가 이제 빠박해져가지고 10만 원에 도끼를 나에게 팔아라 하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이게 도끼가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가 존나 어려워요. 왜냐면 이게 무게도 있고, 솔직히 스로잉 나이프 같은 거는 그냥 뭐 조그마한 이렇게 청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, 도끼는 여러분 진짜 들고 다닐 수가 없어. 그리고 들고 다니면 안 돼요.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내가 봤을 때는 나무 베러 가니? 이렇게 그냥 뭐 얘기가 나오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.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. 도끼는 진짜 위험해요.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나도 좀 겁받아 있었는데 10만 원 준다니까 그냥 내가 그러면 내가 너니까 해준다 이러고 내가 도끼를 팔았어, 걔한테.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. 이 친구가 집에 돈이 좀 있는 애였어, 내가 기억하기로는.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픽시 바이크라고 흰색 바이크 있어요. 그게 유행이었거든. 그래서 걔가 그걸 타고 다녔는데, 문제는 얘가 도끼를 들고 그 자전거를 타려니까 위험한 거야. 한 손으로 도끼를 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얘가 도끼를 어디다
어디다 넣고 가야 이게 조금 잘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러다가 여기다가 많이 꽂고 다니더라. 그래서 얘가 도끼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자전거를 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도끼의 날이 막 정말 날카롭고 뾰족하진 않은데 뭉툭한데 어쨌든 그 도끼가 무기잖아.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여기다 놓고 하는데 따끔따끔 하더래요. 처음에는 그냥 이게 도끼가 아주 날이 서려서 그런가 이게 서늘한 이 감각 이러면서 이제 이 새끼가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 뭐 거기 중요 부위가 다친 건 아니고 그 도끼로 넣었던 여기 부분이 다리를 이렇게 존나 움직이니까 거기에 찍힌 거야. 그래서 얘가 썰리거나 막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어쨌든 피가 좀 나더래.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아유 우리 도끼 잘 있었어 하고 도끼를 딱 뺐는데 도끼에 존나 피가 묻어있고 여기를 내려보니까 여기가 피로 젖어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알죠? 손 베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보면 아플 때 있잖아. 그래서 얘도 피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아팠대요. 솔직히 안 다쳐서 얼마 안 다쳐서 조금 그냥 찢어진 건데 미친 새끼가 딱 하면서 이제 주저앉은 거야 그 자리에서.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엄마 몰래 산 건데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서웠대요. 너 누구한테 빨래질을 당한 거야 하고 엄마가 물어보면 저 도끼가 저를 때렸어요 뭐 이렇게 도끼랑 싸웠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 친구한테 옆집 사는 민호가 평소에 좀 원한이 있었는지 조그만 스위치 나이프로 뭐 한 번 담그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. 하여튼 얘가 그러니까 이유를 못 찾은 거야. 결국 아프기는 존나 아픈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 당시에 걔한테 너 먼저 들어가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던지다 갈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. 근데 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상처를 안고 심지어 이제 다시 걷다 놓으면 또 다칠 것 같으니까 그 지친 몸을 안고 이번에는 도끼를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한테 다시 온 거야.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진짜 걔를 멀리서 보는데 섬뜩한 게 도끼에 피가 묻어 있잖아. 그리고 애 표정이 존나 안 좋은 상태로 나한테 오니까 Why are you running? Why are you running?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뛰게 되더라고. 그래서 오지마! 이러면서 존나 나는 쬐고 얘는 이제 잠시만 준표야 막 이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. 제가 아무 일이 없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다행히 내가 우려하던 심한 일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상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상처가 이제 조금 그래가지고 그때 이유를 이제 막 만들었어요 걔랑. 그래서 일단 요 도끼는 일단 네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는 일단 집에 가져가지 말고 왜냐면 너 다쳤는데 엄마가 너 주머니 좀 보자 했는데 주머니에서 도끼가 나오면 우리 아들이 요즘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끼의 출처에 대해서 네가 또 부모님한테 고문을 받으면 얘기를 안 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샀어? 출처를 물어봐 이러면 준표한테 샀어요 이러면 우리 집까지 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냥 내가 보기에는 요거를 일단 숨기고 우리가 그 던지던 그 나무 밑에 흙으로 파놓고 숨기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아름답게 잘 넘어가자 해서 이제 얘가 그 다친 거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어요. 제가 마술사라 그런 거 되게 잘 만들거든요. 저희가 자주 가던 뒷산이 있어요. 근데 그 산에 얘가 올라갔다가 그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찔린 걸로. 그래서 나뭇가지랑 이런 걸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존나 이렇게 뿌려놓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나머지 옷도 너 잠깐 벗어라 한 다음에 흙에 존나 비벼가지고 은닉해서 가져가고 그랬거든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.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이제 요 파트인데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. 나는 아마 그 피 묻은 도끼만 있었으면 사실 별일이 없었을 텐데 그 다다음 날인가 비가 온 거예요. 나는 그걸 까먹고 있었거든. 근데 3일인가 뒤에 가보니까 도끼가 없어진 거야. 그래서 섬뜩한 거죠. 아니 근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. 준표야 네가 가져갔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 진짜 아니다. 얘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도끼를 주웠을 텐데. 그래서 이제 둘 다 섬뜩해진 거죠. 그때 모든 무기를 다 처분을 했어요. 이미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이미 단맛은 다 봤다. 처분을 하고 손을 씻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손을 씻어버렸어.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소하게 사업은 몇 가지 이제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기는 했죠. 깜지 대신 써주는 거랑 숙제 뭐 안 해온 친구 이제 대신 대리해서 이제 혼나주는 거 그런 거 아니고는 크게 그렇게 뭐 잘못된 짓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손을 털고 나서 3개월 뒤쯤에 저한테 젓가락 던지기를 가르쳐줬던 그 형님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. 그 형님이 안 나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.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해가지고 내가 형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물어봤더니 형 경찰 조사받았다. 그래서 형 왜 드디어 누구 담근 거예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아무도 안 담그고 나무만 담궜는데 경찰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더라. 그 형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도.
손목이 귀여워서 그렇지. 멕시코였으면 카르텔 보스는 손 털고 도망가고 중간 관리가 잡혀간 이야기.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? 아이, 또 다른 나라 일을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. 아이, 그렇게 하면 또 마야왕 준표쿤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리에이션이 나오면 안 돼요. 이게 그런 나쁜 짓은 안 하지. 절대 안 하지.